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오마하 노트, 198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 여러분, 20년 동안 키운 회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버팁니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85년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작이었던 섬유 사업을 직접 끝냅니다. 20년 동안 끌어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작됩니다. 그해 버크셔는 캐피털 시티즈와 ABC 합병에 참여하고 스카 앤드 패서를 인수하며 제너럴 푸즈 투자에서 역대 최대 수익을 거두고 보험 사업에서는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맞이합니다. 버핏은 1985년 주주서한 첫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작년 보고서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기업 전략이 1985년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담도 덧붙입니다. 헨리 혜성이 올해 나타난 것도 적절합니다. 둘 다 제 생애에는 다시는 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1985년은 버크셔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난 해였습니다. 오늘 오마하 노트에서는 1985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1985년 버크셔의 장부 가치는 48.2% 증가했습니다. 197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주가는 무려 93.7% 상승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것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31.6% 상승했습니다. 시장도 좋은 해였습니다. 하지만 버크셔는 그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핏은 또 한 번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수익률은 앞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CEO라면 좋은 성과를 크게 자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오히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좋은 기업들이 예전처럼 싼 가격에 거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시장 전체가 비관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게이코, 캐피털 시티즈 같은 기업을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5년의 시장은 이미 훨씬 비싸졌습니다. 둘째는 버크셔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계산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연평균 15%의 수익률을 올리려면 버크셔는 약 57억 달러의 이익을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당시 미국에서 석유 회사를 제외하면 10년 동안 57억 달러 이상을 벌었던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버핏이 말한 규모의 저주입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버핏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평균 15%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1985년에는 그 큰 아이디어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버크셔의 가장 오래된 사업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1985년 7월 버핏은 버크셔의 섬유 사업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1965년 버핏이 처음 인수했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원래는 섬유 회사였습니다. 20년 동안 버핏은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좋은 경영자를 데려왔고 최신 설비에도 투자했고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버핏은 1985년 주주서한에서 매우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1978년 저는 섬유 사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이 한 문장이 1985년 주주서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교과서처럼 설명합니다. 그는 미국 최대 섬유 회사였던 버링턴 인더스트리스를 예로 듭니다. 20년 동안 무려 30억 달러를 공장과 설비에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60에서 $34로 떨어졌습니다. 사업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장도 늘었습니다. 설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주주는 가난해졌습니다. 버핏은 여기서 평생 기억해야 할 문장을 남깁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형편없는 경제적 특성을 가진 사업에 들어가면 결국 남는 것은 사업의 명성뿐이다. 좋은 경영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 자체가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면 최고의 경영자도 기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자기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정보를 저보다 더 객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핏 역시 20년 동안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은 버핏이 회사를 접은 해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실수를 완전히 인정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는 투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버핏은 20년 동안 이어온 버크셔의 원래 사업조차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과거에 쓴 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바로 그 해, 버크셔에는 역사를 바꾸는 기회들이 연달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버핏은 곧 1984년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가지 큰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는 가끔 갑자기 나타납니다. 1985년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버크셔는 역사를 바꾸는 3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캐피털 시티즈, 두 번째는 스콧 앤드 패서, 세 번째는 보험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이 3가지 모두 버핏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기회였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였던 것입니다. 먼저 캐피털 시티스 이야기입니다. 1985년 미국 언론업계를 뒤흔드는 뉴스가 발표됩니다. 캐피털 시티스가 ABC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당시 미국 방송 역사상 가장 큰 인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캐피털 시티즈는 거대한 인수 자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버핏이 등장합니다. 버크셔는 캐피털 시티즈 주식 300만 주를 주당 $172.50에 매입하기로 약속합니다. 투자 금액만 $5억 넘었습니다. 이 자금이 ABC 인수를 성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버핏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가입니다. 그는 톰 머피와 댄 버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아는 경영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다. 능력에서도 정직함에서도 최고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회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좋은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버핏은 자신이 가진 의결권을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경영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샀지만 경영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경영자가 좋은 사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스콧 앤드 패설입니다. 사실 이 인수는 1984년 주주서한의 결과였습니다. 버핏은 주주서한 마지막에 기업을 사고 싶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스콧 앤드 패설이 CEO의 랄프 세이였습니다. 그는 버크셔가 자신들이 찾던 완벽한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핏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스콧 앤드 패설는 화려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커비 청소기, 월드북 백과사전, 산업용 제품, 여러 제조업.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현금을 꾸준히 벌어들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화려한 산업보다 평범하지만 꾸준히 돈을 버는 사업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버핏은 회사 장부를 철저하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CEO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핏은 실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을 실사한 것입니다. 그는 사업보다 경영자를 먼저 평가했습니다. 1983년 미세스 B와의 거래도 그랬고 1985년 스콧 앤드 패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뢰는 버핏에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너럴 푸즈입니다. 1980년 버핏은 제너럴 푸즈를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투자자라면 조금만 올라도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85년 필립 모리스가 제너럴 푸즈를 인수합니다. 버크셔는 세전 3억 3,800만 달러의 이익을 얻습니다. 그 당시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투자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이어 성공의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싸게 샀습니다. 둘째,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셋째, 좋은 경영진이 있었습니다. 넷째, 언젠가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한 문장을 남깁니다. 우리는 좋은 매도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좋은 매수 기회를 찾습니다. 이 문장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회사를 충분히 싸게 사면 매도는 시장에게 맡겨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이후 코카콜라,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까지 평생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85년의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핏이 수년 동안 기다려온 보험 시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핏은 1978년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언젠가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마침내 그 기다림이 끝납니다. 보험 시장이 드디어 반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보험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보험을 팔았습니다. 보험료보다 나중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더 많은 계약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버핏은 이런 회사를 사실상 파산한 회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장은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터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1985년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에서 2년 전까지 2%부터 5%까지 오르던 보험료가 갑자기 4배, 5배의 속도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핏은 몇 년 동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는 즉시 움직입니다. 내셔널 인뎀니티는 보험 전문 잡지에 광고를 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보험료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만 받겠습니다. 광고 하나로 약 600건의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버핏이 직접 고른 계약들만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험료가 버크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버핏은 여기서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주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계약들이 좋은 계약인지 아닌지는 5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은 오늘 계약했다고 오늘 성공이 결정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좋은 계약인지 나쁜 계약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바이어맨스 펀드. 당시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보험 회사였습니다. 버크셔는 이 회사의 보험 계약 7%를 공동으로 인수합니다. 숫자만 보면 7%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보험료가 버크셔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보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버크셔에게 엄청난 투자 자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버핏은
보험회사를 절대 보험회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금융구조였습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돈을 지급합니다. 그 사이에 생기는 돈. 버핏은 이것을 플로트라고 불렀습니다. 남의 돈이지만 합법적으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것도 보험 사업을 잘 운영하기만 하면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즈 캔디가 버크셔에 현금을 벌어다 주었다면 보험은 버크셔에 투자할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만나면서 버크셔는 이제 복리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985년 말 버핏은 포트폴리오도 공개합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등장합니다. 전체 보유 주식의 취득 원가는 약 2억 7,500만 달러. 그런데 시장 가치는 약 12억 달러였습니다. 평균 수익률 336%.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개별 종목입니다. 게이코 취득 원가 약 4,500만 달러, 시장 가치 약 6억 달러, 수익률 1200%, 워싱턴 포스트 취득 원가 약 1천만 달러, 시장 가치 2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수익률은 2000%를 넘어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보고 언제 팔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정반대의 생각을 합니다. 그는 1985년 주주서 한에서 처음으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캐피털 시티즈, 게이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를 영구적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구적으로 버핏은 주식을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은 이후 코카콜라, 무디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까지 이어지는 버크셔의 핵심 투자 철학이 됩니다. 좋은 사업은 팔지 않는다.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5년 주주서 한에는 지금 읽어도 전혀 낚지 않은 경영 철학 하나가 더 담겨 있습니다. 바로 스톡 옵션에 대한 버핏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1985년 주주서 한에서 버핏은 의외의 주제를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경영진의 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사가 성장하면 CEO도 당연히 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그 사람이 회사를 성장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일까요? 버핏은 아주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이 10만 달러를 연 8% 이자를 준 예금 계좌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관리자가 매년 이자의 75%는 계좌에 다시 넣고 25%만 여러분에게 지급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예금은 약 18만 달러가 됩니다. 처음보다 거의 2배입니다. 관리자는 자신이 엄청난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복리가 일한 것입니다. 관리자가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버핏은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커진 것이라면 그 성장은 경영자의 능력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기업들은 이런 성장만으로도 막대한 스톡 옵션을 경영진에게 지급합니다. 버핏은 이것이 주주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보상은 진짜 성과에 대해 지급되어야 한다. 시장 전체가 좋아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그 사업부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크셔는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시즈 캔디가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서 버팔로 뉴스 경영자가 보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버크셔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부의 경영자가 보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각 사업은 각자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버핏은 인센티브가 사람의 행동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을 통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쁜 사업은 결국 좋은 경영자도 구할 수 없습니다. 버핏은 20년 동안 섬유 사업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일찍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둘째, 큰 기회는 예고 없이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1984년 버핏은 큰 아이디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985년에는 캐피털 시티즈 스캇 앤 패서 파이어맨스 펀드가 연달아 나타났습니다. 기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기업은 팔지 않습니다. 1985년 버핏은 처음으로 게이코, 워싱턴 포스트, 캐피털 시티즈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겠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복리는 사고 파는 횟수가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좋은 인센티브는 좋은 행동을 만듭니다. 사람은 보상받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은 조직은 좋은 사람보다 좋은 시스템을 먼저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85년은 버핏이 무언가를 시작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을 버린 해였습니다. 섬유 사업을 포기했고 과거의 판단을 인정했고 새로운 버크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투자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버핏은 20년 동안 이어온 버크셔의 원래 사업조차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과거에 쓴 돈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합니다. 1985년 버크셔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5년은 버핏이 20년 동안 이어온 섬유 사업을 끝내고 캐피털 시티즈와 스콧 앤드 패츠워 그리고 보험 사업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며 최고의 기업은 영원히 보유해야 한다는 철학을 처음으로 완성한 해였습니다. 오마하 노트는 1965년부터 현재까지 약 60년의 버크셔 주주서한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기업을 샀는지보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원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주주서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은 1986년입니다. 캐피털 시티즈와 스콧 앤드 패치터의 첫 성과가 공개되고 버핏은 미국 세제 개혁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읽어도 놀라울 만큼 날카로운 분석을 남깁니다. 오마하노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